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토레스 EVX가 드디어 9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 차 제가 지난 서울 모빌리티 쇼에 가서 직접 라이브로 보여드렸었는데요. EVX 굉장히 멋있는 차였어요. 잠깐만, 굉장히 멋있는 차라고 하기보다는 독특한 차였어요. 토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전면을 가지고 있었죠. 여튼 이 토레스 전기차 EVX 곧 출시된다고 하는데 사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EVX라고 하면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의 이름이죠. 코나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코나 EV, 니로가 니로 EV 이렇게 바뀐 것처럼요. 근데 EV면 EV지 EVX는 뭐냐? 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EV-X예요. X는 익스트림의 X라고 합니다. BMW도 사륜구동을 X드라이브 이렇게 썼잖아요. 모터가 두 개 들어가서 사륜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익스트림의 X다. 생긴 거는 오프로드를 굉장히 멋있게 달릴 것처럼 생겨놓고 투휠 드라이브라니. 토레스는 KG 모빌리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델입니다. 왜냐면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쓰러져 가던 쌍용을 뭐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다 하다가 불발됐죠. 그리고 뭐 쌍방울이 인수한다 했다가 불발됐죠. 그리고 결국엔 어디가 인수했어요? KG 모빌리티가 쌍용을 품에 안게 됐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토레스가 막 출시되던 딱 그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KG 모빌리티 회사 앞에 있던 그 전광판에 토레스 출시됨 뭐 응원해 뭐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시 인수하려면 뭐든 못하겠어. 토레스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쌍용은 무려 24분기 연속 적자였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가 24분기를 연속 적자를 맞았는데 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쌍용이 그렇게 24분기 연속 적자를 맞다가 토레스를 딱 내고 나서 바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차 하나만 잘 내도 회사가 살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실제로 판매량도 엄청났어요. 올해 3월만 하더라도 6,000대 넘게 팔렸고요. 평균적으로는 4,000대 정도가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한 토레스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판매량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토레스 EVX 지난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 보고 왔는데요. 외관은 토레스 생긴 거의 그대로 살짝만 바꿔서 출시하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면부를 한번 보면요. 원래 토레스에는 지프와 비슷하게 생긴 이 6개의 기둥이 쭉쭉쭉쭉 이렇게 그릴에 있었죠. 근데 이게 LED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DRL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 있어요. 이거 보면 볼수록 로보캅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서 전기차 버전은 이 위쪽을 DRL로 쓰고 아래쪽은 헤드램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전형적인 현대 디자인 코나, 스타리아, 그랜저 이런 것처럼 일자 DRL을 사용했고 이런 절치선 디자인은 K7 같은 데에서도 사용이 됐었잖아요. 장점만 가져와서 한다고 한 건가? 뭐 오해일 수도 있죠. 디자이너분들이 열심히 했겠죠. 여기 원래 예뻤던 토레스 디자인 한번 보면요. 헤드램프를 DRL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디자인. 이거 진짜 예뻤잖아요. 겨울에 눈 쌓이면 안 보인다고? 그건 계산해 주시겠죠. 뭐 커버를 씌우든 뭐든 해서 계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원래 디자인을 잘 계승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기존 토레스와는 너무 바뀐 부분이 많아서 살짝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그릴 모양도 상당히 다르죠. EVX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범퍼를 차채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토레스에서 오프로드 느낌이 물씬 나게 했던 이 빨간색 견인골 있잖아요.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오프로드 SUV였던 이 토레스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도시명 전기차로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원래 토레스 디자인 참 좋았는데. 측면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휠 정도만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공기저항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력 휠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후면부에서는 원래 모습 거의 그대로 가져왔어요. 리어램프의 모양이 건곤 감리 중에 곤을 형상화했다고 하죠. 근데 뭐 원래도 토레스는 건곤 감리 중에 리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었잖아요. 리에서 곤으로 바뀐 정도. 이렇게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SUV 메이커인 쌍용차답게 토레스 EVX의 최저지상고를 174mm로 올렸다고 합니다. 요즘 전기차가 배터리 팩 싣는다 뭐다 하면서 최저지상고를 굉장히 낮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상고를 꽤나 올린 점, 이거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실내에서는 변경점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걸 한번 보면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조그만 계기판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 그 아래쪽으로 공조장치를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토레스 EVX에서는 12.3인치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이어붙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넣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공조장치는 없앴습니다. 이제는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거죠. 불편하다고? 요즘 음성인식 굉장히 잘 돼서 쌍용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을 네이버 클로바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성인식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음성인식으로 송풍 틀어줘, 창문 내려줘, 뭐 이런 거 다 되니까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 터널 부분을 보시면 깔끔하게 비어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어떤 물건들을 수납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용이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봉 타입으로 되어 있던 이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전자식 기어 시프터가 탑재됐습니다. 뒤로 하면 D, 누르면 P,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기어 시프터는 KG 모빌리티 중에서 최초로 적용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진 자세히 보니까 실내 곳곳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실내도 깔끔하게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외관보다 실내가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요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주행거리, 그리고 가격이잖아요. 환경부에서 인증한 토레스 EVX의 주행거리를 한번 보면요, 토레스 EVX 투휠 드라이브 18인치 18인치 기준으로 일단 인증을 받았네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출력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152.2kW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200마력을 살짝 넘는 모터 출력이죠. 이와 비슷한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코나 EV, 니로 EV, 기아 EV9 투휠 드라이브, 요 정도 급의 모터를 사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한 건 아니지만 이게 딱히 그렇게 강한 출력도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일상주행에서 부족하진 않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400V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400V급 배터리다, 이 정도면은 충전 속도도 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래도 LFP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 속도가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건 되게 궁금한 대목이긴 하네요.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충전 속도가 170kW 정도 나와요. 이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배터리는 비아디에서 나온 73.4kW씩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테슬라 모델 Y가 60kW씩 사용하는 걸 보면 그것보다는 좀 더 크죠? 인증받은 주행거리도 조금은 더 깁니다. 모델 Y는 350km 인증을 받았는데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복합 주행거리가 433km, 저온에서는 복합 주행거리 333km를 받았어요. 그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충전을 권장하는 배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33km라는 주행거리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공차 중량도 공개됐습니다. 1.9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중형 SUV 치고 무난무난하게 잘 맞춘 것 같아요.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사전 계약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토레스에서는 T5, T7으로 트림을 구분했었는데 EVX 같은 경우에는 E5, E7 이렇게 트림을 나눴어요. E5, E7은 옵션의 차이만 있지 배터리의 크기라던가 모터의 출력 이런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가격을 보면 E5 같은 경우에는 4,950만원, E7은 5,200만원이에요. 이 250만원의 차이가 꽤 많은 옵션이 들어가는데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디지털 키, 전동 시트, 긴급 제동 보조 같은 이런 안전사양 등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 E5는 추천 못할 것 같은데? 무조건 E7을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 5,200만원, 가격은 중형 전기 SUV 정도라고 딱 생각될 정도로 나왔어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면은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원톤으로 할지 투톤으로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원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투톤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추가로 지불을 해야 돼요. 그때 한 가지 의문인 게 원톤을 선택하면 썬루프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투톤을 선택하면 썬루프 옵션이 사라집니다. 투톤을 하면 썬루프를 못 다는 거야?
인테리어는 블랙 아니면 그레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밝은 색상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레이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3D 어라운드 뷰 그리고 썬루프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3D 어라운드 뷰 100만원, 썬루프 50만원. 요 정도면은 뭐 두 개 다 선택할 만한 것 같아요. 참고로 E5 트림에서는 3D 어라운드 뷰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라운드 뷰를 넣고 썬루프를 넣으면 총 가격이 5,350만원이에요 5,350만원 꽤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최종 가격이 아닙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각종 세액 공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EV6 같은 경우에도 실제 최종 가격이 5,500이라고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고 나면은 5,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세액 공제를 300만원 정도 받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5,050만원 이것만 해도 매력적인 가격인데 이 가격이면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1,06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3천만 원 후반 심지어 거창 뭐 이런 데서 1,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3천만 원 중반에 이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풀옵션인데. 아니 중형 전기 SUV가 3천만 원대에 나왔다고? 와 이거 가격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EVX 같은 경우에는 V2L 지원하기 때문에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V2L이 혁신 기술? 네, 맞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내가 이 차를 산다고 하면 대략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 요 정도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인데 싶죠? 근데 하필 이 차가 나오는 시기가 참 뭐한 게 경쟁 모델이 너무 세요. 일단 같은 LFP 배터리를 적용한 테슬라 모델 Y RWD가 있죠. 주행거리도 350km 정도로 크게 차이는 안 나면서 가격도 거진 비슷비슷해요. 게다가 둘 다 중형 SUV예요. 토레스 EVX는 HDA1 정도의 반자율 주행이고 모델 Y는 오토파일럿. 모델 Y RWD는 초음파 센서 빠졌으니까 뭐 장점이 하나 더 있네? 장점이 있긴 하네. 그리고 현대기아에서는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량들이 있어요. 가격도 뭐 비슷하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롱레인지의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면 5,400부터 시작하고요. EV6도 에어트림 같은 경우에는 5,26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구입하는 비용은 뭐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가 될 거고요. 수입차 쪽으로 보면 폭스바겐 ID4 같은 차도 있고요. 요거는 세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폴스타2 같은 차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중형 SUV 시장이 진짜 완전 팍 터지는 그런 세그먼트긴 하네요. 자, 이렇게 현재까지 나온 토레스 EVX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나름 기대되고 있는 이 토레스 EVX 9월에 정식 출시일과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쟁쟁한 경쟁 상대를 모두 누르고 중형 전기 SUV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